자, 한 기자, 월급보다 세금이 더 빠르게 오른다는 통계가 하나 나왔다면서요? 네, 이 생활비와 세금의 상승 속도가 월급 상승 속도를 앞지르게 되면서 실제로는 생활이 더 팍팍하게 된 겁니다. 최근 5년을 보면 근로자 월급은 352만 7천 원에서 415만 4천 원으로 연평균 3.3% 올랐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과 이 사회보험료가 44만 8천 원에서 59만 6천 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커졌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13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로 연평균 9.3%나 오르면서 월급 인상 속도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여기에 필수 생계비 물가도 최근 5년간 연평균 3.9% 올랐습니다. 수도 광열이 6.1%, 식료품 비주류 음료가 4.8%, 외식 4.4% 등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항목들이 월급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고요. 소분류로 들어가면 전기, 가스, 연료 같은 에너지 항목은 7에서 10%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월급의 월평균 실수령액은 연평균 2.9% 증가에 그쳤는데요. 직장인들 사이에서 월급은 올랐는데 왜 지갑은 더 얇아지느냐 이런 하소연이 나올 만합니다. 네,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건 훨씬 심할 텐데 그럼 왜 그렇게 세금만 빨리 오르는 건가요? 네, 이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이 물가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월급이 조금만 올라도 상위 세율이 적용되는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은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까지는 6%, 그 위는 15%, 또 더 위는 24% 이렇게 단계별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이 물가에 맞춰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과표 구간이 20년 가까이 사실상 거의 조정되지 않아서 물가는 오르고 월급도 조금씩 오르는데 세율 구간만 그대로 멈춰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월급이 물가만큼 올라서 실제로는 소득이 늘었다고 보긴 어려운데 세법은 이걸 그대로 소득 증가로 판단해서 더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책 변화가 없어도 직장인들은 자연스럽게 세금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생기는 건데요. 이걸 브래킷 크리프, 세율이 더 높은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월급이 물가만큼 조금 올랐는데 세금은 소득이 늘었네 하고 이 한 단계 윗세율을 적용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이 과표 구간을 물가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가 때문에 월급이 올랐을 뿐인데 불필요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왜곡된 증세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물가 전망까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네, 지금 보시는 게 이 해외 투자 은행들의 내년 그 물가 전망치인데요. 보시면 10월 말보다 11월 말이 전반적으로 다 높아진 모습입니다. 평균 전망치를 좀 살펴보면요. 주요 해외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내년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10월 말 1.8%에서 11월 말 1.9%로 0.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런 조정의 배경에는 1,400원대 중후반을 유지하는 고환율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석유류, 곡물, 수입, 농축수산물 같은 원자재 가격이 먼저 오르게 되고 이게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외식 같은 생활물가에 반영됩니다. 한국은행도 이번 전망을 반영해서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각각 2.1%로 상향했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도 전년보다 2.4% 상승하며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생활물가 부담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요.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 최대 18,000원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의 상한과 하한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될 새로운 상한은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18,000원 인상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요. 지역 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내야 합니다. 자, 하한액을 내는 가입자도 월 보험료가 최대 900원 오르게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대다수의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전망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확정됐습니다. 현행 7.09%보다 1.48% 오른 겁니다. 2년 연속 동결에 이은 3년 만의 인상인데 저출생 고령화와 무관치 않습니다.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의료비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물가 속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제한했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잘 강화해서 지역 주민들,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좋은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도 보장성 강화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상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인상된 건보료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건보료율이 오르면 내년부터는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먼저 회사와 절반씩 나눠내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입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기준 15만 8,464원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16만 699원으로 한 달에 2,200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평균 월 8만 8,962원이었던 보험료가 내년부터는 9만 242원이 됩니다. 한 달에 1,280원 정도가 통장에서 더 빠져나가는 겁니다. 인상 반대 여론은 압도적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6%는 현재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80%를 넘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 또 올린다니까 조금 부담스럽네요.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걸 자꾸 지금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지으면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복지부는 지출 효율화 등으로 재정 안정성 확보에 신경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빠른 고령화로 지출 증가폭이 더 커질 걸로 전망되는 만큼 무엇보다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를 넘어 재원 다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